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슬슬 나이가 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연금을 타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40대까지는 계속 돈 버는 게 상승 곡선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 버는 게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예, 언젠가는 일을 못할 것 같고 일을 못하게 되면 있는 재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요즘처럼 장수하는 시절에 내가 행여나 100살 넘게 사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 이제 그때까지 못 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 또 연금을 갖다가 좀 늦게 받자니 내가 갑자기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난 날은 알 수 있어도 이 하늘나라에 가는 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더 똑똑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열심히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일을 못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더 절실히 느껴요. 아니 왜 나이 드는 사람들이 좀 더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고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방식인데 여러분이 이제 일생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네,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 받으시고요. 401k가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IRA 연금도 트래디셔널 IRA, 그냥 로스 IRA 이런 걸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또 부동산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돈을 타가는 순서, 돈을 쓰는 순서 이것만 바꿔도 한 50만 불 이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예,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요, 한 50만 불이 더 생겨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한 10년 어치도 더 미리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돈이 10년 일찍 떨어질 수 있고 또 머리만 잘 쓰면 돈을 갖다가 더 오래 쓸 수도 있다. 똑같은 이거 뭐 받는 이제 소셜 베네핏이라든가 401k, IRA 뭐 이런 건데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 돈이 진짜 없으면 이제 SSI라는 걸 받죠. 예, 뭐 정부 보조금입니다. 예, 이 상황이면 사실상 이거 고민하고 자식도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금을 하셔갖고 나라에서 이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주는 소셜 베네핏, 예, 그러니까 즉 연금을 받게 되는 연세가 딱 되시는데 그게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62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62세부터 받으면 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한 25%부터 한 30% 정도 더 줄어듭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내가 70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돈 타야지. 한 70 넘을 때까지 돈 안 타고 있다 나중에 그때 받았는데 받자마자 한 2년 쓰다가 죽으면 나 얼마나 억울해서 어떡해? 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부부간에서 예,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한 분이 이제 받는 연금이 더 적잖아요. 예, 그럼 남편분 걸 갖다가 먼저 돌아가시면 남편분 걸 부인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녀가 받을 수는 없죠. 이 연금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일찍 돌아가시면 손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건강 상태, 예, 본인의 몸 상태 이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아픈 데도 많고 진짜 몸도 갤갤하고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또 모르죠. 또 그래도 또 천수를 누리고 100세 넘게 사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좀 일찍 타고 싶어 하시죠. 자, 62세 받는 분들이 있고요. 70세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62세 조기 수령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한 25%부터 30% 정도 줄어들고요. 70세까지 놓치면 매년 8%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총 수령액은 몇십만 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70세부터 받기 시작해갖고 여러분이 한 90세, 100세까지 장수를 하신다? 야, 이거 뭐 몇십만 불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 소득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 평균적으로 받았을 때 62세 때 보편적으로 한 1,500불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70세 시작하면 2,600불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 이야기하면 이제 한국 분들은 저희는 그만큼 못 받는데요. 예. 한국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미국 오셔갖고 중간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만큼 못 받는데 미국 평균은 개인 평균이 2,000불 조금 넘습니다. 예, 소셜 베네핏 받는 게 2,000불. 그래서 부부가 한 4,000불 정도 받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것보다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평균입니다.
일찍 받으시면 한 달에 1,500불 정도, 70세 정도면 2,600불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액은 이제 콜라라는 게 있죠. 예, 해마다 이제 물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더 올라가긴 하지만 예,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은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적인 수명, 예, 미국에서 평균적인 수명은 지금 한 80대 중반입니다. 예, 한 83세, 뭐 86세 이 정도가 지금 중반인데 이 정도면 보편적으로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한 10만 불에서부터 15만 불 정도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균 한 80대 중반.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명이 이 정도니까 70세부터 받는데 물론 그 전에 돈이 없어서 62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 나는 은퇴를 일찍 해야지. 그래서 일찍 난 놀 거야. 예, 그래서 62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때 62세 이후도 여러분이 뭐 돈을 버는 게 소일거리 돈이 있고 그래서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 예, 그러면 70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10만 불에서부터 15만 불 정도가 평균적으로 80세 중반까지 산다. 그러면 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직장 같은 데 일하면 401k라는 게 있죠. 401k, 401k. 예. 이 401k는 59세 반부터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401k는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돈을 집어넣고 안에 있는 이제 어떤 bonds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ETF라든가 이런 걸 좀 살 수 있는 예,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은행에서 이걸 오픈해 갖고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좀 받기 시작하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tax defer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금을 좀 유예해 주죠. 예,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기 때문에 돈을 늦게 찾으면 찾을수록 이 돈의 원금이 많이 붙습니다. 자, 여러분이 1년 동안 10,00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10,000불에 대해서 세금을 3,000불이면 3,000불 내야 됩니다. 그럼 7,000불이 남죠. 또 그 다음에 또 10,000불을 벌었어요. 그럼 또 7,000불이 남죠. 예, 이런 식이지만 자, 이 투자는 401k 같은 거나 IRA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을 갖다가 안 떼요. 10,000불을 벌었어요. 근데 10,000불을 벌었으면 원금 10,000불에다가 그 10,000불의 세금을 안 떼고 그걸 또 기준으로 재투자를 했고 또 그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벌고 복리에 복리를 벌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일찍 뽑을 수 있는 예, 59.5세, 59세 반에 뽑기 시작한 대신 73세부터 뽑기 시작하면 14년간 복리가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이 연 6%로 14년 동안 불어난다면 113만 4천 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59.5세예요. IRA, 401k 한 50만 불 정도가 있습니다. 예, 50만 불인데 지금 이제 50만 불 뽑으면 얼마나 살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진짜 아꼈으면 한 15년? 예,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렇지도 않죠. 예. 그런데 만약에 14년 후에 뽑는다 그러면 113만 4천 불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oth IRA가 있습니다. IRA는 이제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 retirement 어카운트라고 하죠. 네.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인데 개인 은퇴 자금 투자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IRA가 있고 로스 IRA가 있는데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돈을 갖다가 지금 내면 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제 면제받아요. 우선은. 예. 근데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는 거죠. 여러분이 올해 뭐 5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IRA에다가 5천 불을 냈습니다. 트래디셔널. 예. 그러면 여러분이 4만 5천 불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 많이 버신 분들은 트래디셔널 IRA는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로스 IRA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금을 다 내고 남은 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만 불 벌었어요. 그러면 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남는 돈 중에서 내가 5천 불을 로스 IRA에다 집어넣었다. 예. 그러면요. 이 로스 IRA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상속 자산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스 IRA가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찾는 방법은 이 방법을 앞뒤 순서를 갖다 잘 찾아야 돼요. 예,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만 잘 바꿔도 연간 세금을 수천 불에서 수만 불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은퇴 자산 수명이 한 5년, 10년 더 연장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금융연구원에서 이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이 5년, 10년을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그래서 86세예요. 95세까지 살았어요.
예, 그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특히 러스 IRA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 좀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연금, 소셜 베네핏을 갖다가 잘 최적화시켜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10만 불에서부터 15만 불 정도 차이가 나고요. 401k 같은 경우는 20만 불에서부터 60만 불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러스 IRA 갖고 절세를 해갖고 예, 순서를 갖다 잘 맞추면 세금 절감에 한 5만 불에서부터 20만 불 정도 이렇게 또 예,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 자, 인출 순서에 따라서 세금 부담, 계좌 수명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고려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소득세율을 얼마큼 내는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세금을 낼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얼마까지 버는 거는 몇 퍼센트 공제가 있어요. 기본소득 공제, 젊었을 때 돈 벌 때. 예. 그래서 소득세율 구간을 따져갖고 지금 내가 트래디셔널 IRA 드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러스 IRA 드는 게 유리한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회보장연금을 갖다가 이제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RMD, 이게 뭐냐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예. 이게 있는데 401k 같은 경우는 73세부터 무조건 돈을 최소 인출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401k는 무조건 돈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73세가 넘어가서 찾기 싫어도 돈을 찾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까지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예, 투자 계좌. 예. 이걸 갖다가 먼저 돈을 찾고요. 그 다음에 IRA 찾고 그 다음에 러스 IRA를 찾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제 은퇴 자금은 뭐냐면 은행에 있는 돈이 있죠.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렌트 수입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 걸 CD에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을 때는 해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입이 많으면. 그리고 렌트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래서 렌트 수입이 한 달에 한 5천 불씩 만 불씩 들어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소셜 베네핏은 거의 못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받긴 받아요. 예, 근데 세금 나가는 돈이 이제 그만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를 해갖고 은퇴 준비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부동산을 지금 이제 은퇴할 때까지 세 채를 마련해 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괜찮냐? 부동산 렌트비는 물가 따라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 따라서 올라가니까 사실상 이게 걱정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 집에 렌트비를 갖다가 총 한 달 버는 돈의 3분의 1 정도를 쓴다. 그럼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다. 그러면 자, 뭐 남들 생활비만큼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번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거는 확실히 물가 따라서 올라가요. 물론 리스크가 있죠. 동네가 이상한 동네를 갖고 날이 갈수록 개토가 돼간다. 20년 뒤에 동네가 막 이상한 범죄 도시가 돼버렸다. 그럼 렌트도 잘 안 나가죠. 예, 그러면 손해 볼 수가 있지만 예, 웬만해서 동네가 몇십 년 만에 확 바뀌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생각 없이 집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거는 자꾸 날이 갈수록 이게 나빠져 가고 있어요. 돈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자꾸 더 올라가는 걸로 이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 기대 수명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돈 받는 나이도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은 괜찮고 은행에만 갖고 있는 게 제일 솔직히 별로죠. 예, 돈도 별로 안 늘고. 예, 물론 이것도 시기가 갑자기 은행 이자율이 좋을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 이때 당시에 뭐 6%, 7% 이렇게 줄 때는 예, 6, 7%면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제 은행에서 CD 주는 걸 얼마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냐면요. 5% 기준으로 하시면 딱 좋아요. 제가 봤을 때. 5%보다 낮게 준다? 그러면 은행 CD도 나쁘지 않아요. 5%보다 적게 준다? 예, 그러면 세금 떼고 뭐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거 투자만 못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기 자산의 3% 이상만 뿌리면 괜찮아요. 왜 괜찮냐? 자기 자산이 줄어들지는 않거든. 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세상의 물가는 올라가니까. 평균 3%로 계속 복리로 올라가면 물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이상 받는다 그러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1k 같은 경우나 러스 IRA 같은 경우 예, 이런 데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안에 뭐 번드를 하든 아니면 뭐 안정적인 거 하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공격적인 거 하면 한 10% 리턴 들어오는 거 이게 언제 3% 4%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3%, 4%짜리가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5%, 6%짜리를 갖다 잡는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또 안 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투자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한 회사만 몰빵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그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냥 은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의 투자는 그냥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난 할 것인가? 아니면 IRA 쪽으로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난 회사를 다니까 401k만 꾸준히 할 것인가? 자, 근데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이제 회사를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들, 401k를 주는 회사를 평생 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저는 그냥 기준치로 딱 생각하는 게 우선적으로 IRA, 그 중에서 Roth IRA, 그 다음에 Traditional IRA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Traditional IRA냐, Roth IRA냐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요. 혹은 뭐 젊지 않더라도 지금 돈이 많이 벌어요. 예, 그래서 세금을 좀 절감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트래디셔널 IRA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득입니다. 세금을 절감하니까. 그리고 또 그 돈으로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좀 연세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세금 절감한 만큼 많이 벌진 않아요. 예, 그러면 Roth IRA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50대부터 시작해도 늦진 않아요. 예, 60대부터 시작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대는 못해요. 적어도 이제 한 50대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한 50대 중반, 후반, 뭐 60대 이렇게 됐는데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가장 효과가 빠르죠. 예, 사놓고 바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효과가 빠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꼭 캐시로 사야 되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이 타이밍만 잘 맞으면 집 모기지랑 렌트비랑 빚만 해도 놔두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거든요. 예, 지금 렌트 주는 값이나 집에 들어가는 값, 집값 플러스 프로퍼티 텍스, HOA 다 해갖고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오히려 집 모기지는 렌트비보다 쌉니다. 근데 이 정도만 투자해놔도 렌트를 주고 있으면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은 집값은 계속 갚아 나가고 있죠. 그럼 이제 제가 60대 됐을 때는 집값을 꽤 많이 갚아 나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렌트비를 더 받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모기지는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60대부터는 집에서 얼마큼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70대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꽤 많이 갚아 나갔어요. 예, 그럼 더 짭짤하게 돈이 들어오겠죠.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캐시로 집 사는 게 중요한 투자가 아니라 이게 앞뒤 계산만 잘 맞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놓는 것도 지금은 렌트비나 그냥 뭐 집 모기지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사놓으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그리고 렌트 주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IRA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자꾸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없어져 가고 소상공인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리테일 건물들 사는 게 날이 갈수록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목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리테일 건물 렌탈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진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집 렌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은 계속 수요가 있어요. 근데 집 렌트도 이런 게 골아픈 게 있어요. 얘 뭐냐면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집 렌트한 사람한테 편을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만약 렌트비를 안 내고 이 사람부터 추방시키려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걸리고 돈도 한 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곳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이빅션 노리스, 예, 퇴거 명령 같은 게 한 2달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분위기도 또 봐야 돼요. 만약에 좋은 이제 타이언트가 들어와서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낸다. 그럼 진짜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예, 저도 진짜 땡큐 하는 게 제 다른 콘도를 빌려줬는데 지금 1년 동안 전혀 문제 없이 잘 렌트비 내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죠. 그냥 내년도도 재계약하겠다. 그럼 저는 렌트비 안 올리고 그냥 그 사람 계속 살라고 할 거예요. 왜? 렌트비 잘 내고 있으니까. 자, 그래도 뭐 앞으로 천년만년 렌트비 안 올릴 수는 없고 언젠가 물가가 올라가면 또 거기에 상응해서 렌트비는 당연히 올리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옛날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예,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이빅션 노리스 내기가 편하고요. 또 나가면 또 금방 들어오는 게 편한데 상업용 부동산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게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 때문에 소상공업자가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뭐 음식을 파는 햄버거 가게라든가 테리야키 가게, 예, 이런 것들도 솔직히 미국의 프랜차이즈 회사들 보세요. 예, 인건비 비싸니까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인건비 줄이는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그 키오스크 같은 거 프로그램 같은 걸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하면서 일 시키고 뭐 하고 그러면 인건비하고 힘드니까 못 해요. 날이 갈수록 이게 힘들어집니다. 자꾸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예, 거기 지금 거지가 득실되고 그 다운타운 제일 노른자 땅, 한국 따지면 옛날 같은 명동 같은 땅인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세크라멘토도 갔는데 세크라멘토 다운타운은 아주 그냥 전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커머셜 부동산이 지금은 과히 좋잖아요.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점점 커머셜 부동산은 죽어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배달시키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다음에 대기업, 근데 소상공인, 예, 이걸로 갈라졌고 소상공인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진짜 큰 건물 해갖고 대기업에 빌려간다, 스타벅스가 빌린다, 뭐 상관없죠. 예, 근데 스타벅스 뭐 최근에 뭐 몇백 개 매장을 갖다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야, 이것도 뭐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대형 상점 중에서도 망한 곳 많아요. 예, 뭐 빅랏 같은데 뭐 엄청나게 크죠. 예, 근데 그런데도 지금 다 망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건물주도 망해서 나가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뱅크럽시 때리고 나가는데 돈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동네 부동산이 제일 낫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우리가 대충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전문적으로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은 재정 상담사를 만나야 돼요. 예, 재정 상담사를 만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돌려야지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예, 맞춤형으로 인출을 어떻게 언제 돈 빼냐 이런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전래 쓰고 돈을 뽑을 수 있는가, 예,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대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IRA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 있어요. 예, 100만 불 지금 당장 뺐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불을 한꺼번에 캐시를 꺼내서 뺏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 트래디셔널 IRA 같으면 세금을 다 내거든요. 우리가 그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필요한 만큼만 돈을 뺐으면 이제 그 해마다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Roth IRA다 그래갖고 돈을 뽑아냈는데 여러분이 세금 낼 게 없어. 근데 한 200만 불이 있어. 야, 근데 이거는 좀 또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200만 불이 있는데 야, 이걸로 집 한 서너 채 사갖고 렌트를 줄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렌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떤 단지를 진다. 하우스 단지를 짓는다. 제가 있는 곳 이곳에서 어떤 한 분이 몇 채를 사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하우스 단지를 질 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을 갖다 5채를 살 테니까 좀 깎아달라. 그래서 5채를 한꺼번에 사요. 같은 단지에 있어. 그러면 이제 렌트를 주면 관리가 쉽겠죠. 예. 그다음에 뭐 문제를 시켜 뭐 일을 시켜고 뭐 문제가 있고 뭐 그래도 사람도 보내기 쉽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러스 IRA를 갖다가 미리 뽑아도 그건 세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투자를 안 하실 거다. 예, 그러면 러스 IRA 갖다가 계속 돈이 불게 놔두는 거죠. 예, 되게 돈이 불게 놔두고 우선적으로 이제 꼭 돈을 뽑아야 되는 거, 예, 이런 거 우선적으로 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대충 설명드리면요. 소셜 세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주는 SSAS 주는 예, 베네핏은 70세까지 늦추면 예, 가장 많이 받습니다. 401k는 73세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예, 73세까지 버티지만 그때부터는 무조건 미니멈 얼마씩 뽑기 시작해야 됩니다. IRA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 IRA는 이제 뭐 과세가 없어요. 예, 과세가 없이 계속 놔두니까 버팅길 수 있을 만큼 버틴 게 좋습니다. 그래서 IRA하고 401k는 73세까지는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73세까지 돈을 벌다. 예. 그래서 73세부터 돈이 필요해서 뽑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을 갖다 70세부터 받기 시작하고 401k IRA를 갖다가 73세부터 받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 가장 돈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느낌이에요. 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오래 못 살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냥 이거 갖다 놔둘 필요가 없죠. 예. 사회보장연금은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뭐 배우자 돌아가시고 그러면 자녀한테 물려가는 건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IRA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좀 찾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적게는 15만 불, 20만 불, 한 50만 불, 100만 불까지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꽤 차이가 날 수가 있었고, 저도 요즘에는 맨날 머리 쓰는 게 이 분야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 집을 이제 페이오프를 시켜야죠. 예. 그다음에 집 하나만 페이먼트를 남겨놓고, 뭐 그 집은 제가 살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한국에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해갖고 제가 집 세 채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 문제는 안 돼요. 예, 제가 살 집 하나 있고 두 채 렌트 줄게 페이오프 된 집 두 채만 있으면 전 나이 들어서 뭐 다른 거 없어도 별거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어요.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이제 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있는 집, 예, 미국에 있는 집을 갖다가 다 렌트를 줘버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까? 제가 한국에 가 있어 보니까 서울은 돈이 더 들겠지만 평택 같은 데는 제가 한 달에 3천 불만 쓰잖아요. 와이프랑 저랑 편하게 삽니다. 아파트도 그냥 깔끔한데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한 100만 원 정도에 빌려요. 그리고 뭐 가구 사고 뭐 그런 거 같은 거 좀 돈 들어가 있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있는 거니까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것만 한 2, 3만 불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뭐 월 100만 원이면 뭐 한 700불, 800불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한국이 또 여러모로 또 HOA 이런 것도 쌉니다. 물론 서울은 뭐 HOA 비싼 데 있지만 평택 같은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HOA가 쌉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쭉 살아보니까 전기세,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한 달에 한 130만 원, 140만 원, 1000불이에요. 나머지 2000불이에요. 2000불이면 요즘에 한 280만 원 정도 되죠. 280만 원이면 잘 써요. 예. 한국에서 잘 씁니다. 뭐 자동차 뭐 좋은 거 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예, 자동차 저번에 한국 갖고 저 150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 사놨잖아요. 예. 뭐 그거 타고 다니죠 뭐 네 중고차. 예, 얼마나 다닌다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예. 그리고 와서 뭐 반경이 적기 때문에 기름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 들 것도 없고요. 예, 음식값 싸고 그냥 구경 다니고 그러면 한 달에 3,000불씩이면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한 달에 얼마 쓰냐면 최소 7천, 8천 써요. 와이프랑 저랑 있으면. 최소 7천, 8천 쓰는데 이렇게 과연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5천 불씩 절약하면 1년이면 6만 불이에요. 10년이면 60만 불입니다. 제가 65세가 되잖아요. 그럼 60만 불이 더 생겨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가 더 생기죠? 집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집 하나가 더 생기면 또 무슨 얘기죠? 예. 한 달 제 생활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를 쭉 안 다녔기 때문에 401k 이거 혜택 못 받고요. 네, IRA도 그렇게 뭐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예, 많이 못 받고 소셜 베네핏은 제가 뭐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못 받을 것 같은 게 솔직히 다른 재산을 제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렌트비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SSA에서 나오는 돈이 뭐 한 달에 뭐 1,500불이 나오든 2,000불이 나오든 거의 그 돈만큼 전 세금 나가요. 예, 그래서 솔직히 그건 기대할 바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메디케어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좀 해놓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돈 있으니까 있는 집 같은 거 자녀들한테 다 줘버리고 재산 자녀들한테 다 줘버리고 SSI를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히 좋은 아이디어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남한테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생각만 잘 하시잖아요. 머리만 잘 쓰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더 만드는 예,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물가에 따라서 항상 올라간다는 거, 예, 이걸 좀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 거 플러스 부동산 렌트비도 올라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붙잡고 힐락이라고 하죠. 예, 부동산을 거꾸로 담보를 해갖고 여러분이 융자를 해갖고 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집이 꼭 세 채가 아니라 한 두 채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제 한 채는 여러분이 사고 한 채는 렌트 주는데 그것만큼 좀 생활비가 힘들다. 그러면 있는 집 살고 계신 분 집 있죠. 예. 그거를 담보를 갖고 힐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셔도 되는 거니까 백업 플랜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집이 좋은 게 뭐냐, 백업 플랜이 뭐냐면 자, 요건 좀 우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요즘에 100살 넘어가는 거는 많이들 계시잖아요.
근데 의학 기술이 발달되니까 제가 그 나이 되면 120살 사는 게 아주 또 평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80 몇 살? 예, 이거는 기본이죠. 옛날에 6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환갑잔치를 해줬습니다. 80대 중반은 기본이에요. 90세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저도 90세까지만 딱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120살 이렇게 살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그냥 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 120살 될 때까지 1,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집을 담보로 갖고 힐락을 받는 거지. 그러면 또 1, 20년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집이 있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긴 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이 있는 게 좀 마음 편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집을 꼭 예, 내가 살고 있는 뭐 LA, 뭐 뉴욕, 뉴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구가 많이 증가한 동네 위주로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은 LA라 하더라도 어디가 인구가 많이 증가되나, 어디가 좀 인구가 줄어드나 이런 거 같은 걸 좀 보시고 동네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1, 20년 내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시고 좀 집을 투자하시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예, 자꾸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평소 이런 얘기 같은 거 주변 분들과 얘기하시고 또 CPA 분과도 좀 상의하시고 그러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예, 이런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